만약에 내가 쓴 보고서 하나로 주가를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.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드릴 얘기가 바로 이 위험하면서도 어쩌면 좀 솔깃한 질문에서 시작하는데요. 증권가의 한 스타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는지, 그리고 법은 과연 그를 어떻게 심판했는지,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주식 무조건 오릅니다.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? 귀가 솔깃해지죠. 특히나 증권가에서 아주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전문가가 한 말이라면 더 믿음이 갈 겁니다. 근데요, 만약에 이런 확신에 찬 추천 뒤에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이 숨어 있었다면요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의도의 스타 애널리스트 A씨입니다. 이 사람이 정말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명성에 자자했거든요. 근데 그 화려한 명성 뒤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아주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. 진짜 한편의 범죄 영화 같지 않나요? 이 사람의 계획을 보면요, 이 5단계 시나리오처럼 정말 치밀했습니다. 일단 아주 그럴듯한 분석 보고서를 하나 딱 준비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2단계. 이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 편인 내부자들한테 정보를 흘려서 주식을 미리 사두게 하는 거죠. 자, 그러고 나서 보고서가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요?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보고서를 믿고 몰려들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려주고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유유히 주식을 팔고 나와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완벽한 계획이었던 겁니다. A씨가 저지른 바로 이 행동, 이걸 법적으로 선행매매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정보를 미리 알아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먼저 거래해서 이익을 챙기는 거, 이건 자본시장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. 결국 이 사건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. 검찰의 주장은 이거였어요. 이건 투자자들을 완전히 속인 사기적 부정거래다. 그러니까 이건 자본시장법에서 굉장히 무겁게 다루는 범죄라는 거죠. 근데 A씨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아니, 리포트 내용 틀린 거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 내 계좌로 주식 산 것도 아니잖아요. 하면서요. 정말 다른 사람 계좌를 썼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?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야, 이거 되게 교묘한 투자 전략 아니야?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건 시장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볼 겁니다.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. 법원이 A씨 사건을 바로 판단하지 않고 되게 비슷한 다른 사건을 먼저 들여다봤다는 거예요. 예전에 TV에 나와서 특정 종목을 막 추천하기 전에 자기 주머니부터 채웠던 어떤 주식 전문가 사건이 있었거든요. 바로 이 사건이 A씨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렸죠.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해관계를 숨겼다는 겁니다. 내가 이 주식이 올라야만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쏙 빼놓고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객관적인 전문가인 척 추천하는 행동, 그 자체가 투자자들을 속이는 부정한 수단이라고 딱 못 박은 거죠. 자, 바로 이 판례를 근거로 대법원은 애널리스트 A씨 사건에서 정말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냅니다. 사실 그 전 하급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대법원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. 결국 대법원은 A씨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매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. 이거 내 계좌 아니었는데요? 하는 변명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. 가족이든 지인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식을 사게 했더라도 그 이해관계를 숨기고 리포트를 낸 행동 자체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라고 명확하게 선언한 겁니다. 아니, 그럼 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판단했을까요? 그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, 바로 자본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. 법원이 날카롭게 지적한 게 바로 이 이해충돌 상황이에요. 우리 투자자들은 전문가의 말을 객관적인 조언이라고 믿고 따르잖아요. 그런데 사실 그 전문가는 주가가 오르기만 기다렸다가 팔아치울 매도자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. 여러분, 이 주식 사세요! 라고 외치는 사람이 사실은 나는 팔 사람이었다는 거. 이거야말로 투자자들을 완전히 속이는 행위라는 거죠. 법원이 이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 정말 강렬합니다. 순진한 투자자들을 자기 이익을 위한 총알바지로 삼았다. A씨의 리포트를 믿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돈이 결국엔 A씨 가족의 주머니만 채워준 셈이 된 거니까요.
이건 정말 시장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. 이렇게 교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주식시장에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? 다행히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을 보면요. 증권사는 고객에게 소위 단타라고 부르는 초단기 매매, 즉 일중 매매 거래의 위험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. 이게 왜 있냐면요. A씨 같은 작전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든 주가 변동성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휩쓸려서 피해보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.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. 말이 달콤할수록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의심해야 합니다. 둘째,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에 대한 고지가 있습니다. 작성자는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같은 문구요. 이걸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특히 갑자기 터진 호재성 뉴스를 따라가는 단기 투자는 아주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. 주식시장은 언제나 장밋빛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하죠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화려한 말 뒤에는 누군가의 이기적인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겠죠.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 추천은 과연 진짜 나를 위한 것일까?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